마크 레빈슨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제품 기획자가 한번 싹 훑은 것 같아요. 마크 레빈슨 53보다는 저역, 고역 모두 다 많이 개선이 됐네요. 첫 음이 나오면서 느낀 거는 너무 소리가 쉽게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플래그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제품이 아니었나. HMG 오디오 비주얼 황문규입니다. 오늘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마크 레빈슨 신구의 대결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 트렌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되게 어려운 분들 외에도 되게 어려운 제품들까지도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네, 최원태라고 합니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네, 조춘원입니다. 이 세 분을 모시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다 마크 레빈슨을 정말 오랫동안 사용해 오셨던 분들이고, 무엇보다도 마크 레빈슨에 관계된 리뷰를 거의 바이블에 가깝게 다 글도 쓰셨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최근에 마크 레빈슨 50주년 ML50이라는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계실 만한 분들을 모셔서 귀한 시간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좀 진행 방식에 대해서 동현님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마크 레빈슨 50주년을 기념으로 ML50이라는 파워앰프 나왔잖아요. 저는 최근에 리뷰를 진행했는데 너무나도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이제 53을 쓰다가 ML50으로 바꿨지만 저보다도 53에 대한 경험이 훨씬 많은 선배 리뷰어신 최현태님. 최현태님은 심지어 53을 4대를 쓰고 계신 분인데 이 집에 ML50으로 비교를 해서 들어보는 사운드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 자리로 이렇게 모신 게 된 것 같고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좀 비교를 제대로 해보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모시기 힘들었던 분들이기도 하지만 다 마크의 플래그십 모델이나 위에 모델 써보셨던 분들이잖아요. 춘원님만 하더라도 마크 500 시리즈 썼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저는 마크에 대한 진정성을 잘 아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너무 정말 뭐랄까요? 압도당한다고 할까요? 앞에서? 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마크 레빈슨은 원래 디자인이 한 몫을 단단히 하죠. 고유의 로고부터 시작을 해서 붉은색으로 이제 빛이 항상 나오고 모양 때문에 마크 레빈슨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마크 레빈슨이라고 그러면은 하이엔드 파워앰프의 거의 시장을 개척했던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이들 얘기하는 하이엔드 시장이 뭐 태동은 70년대, 80년대에 얘기하지만은 사실 어느 정도 비즈니스 시장이 형성된 게 90년대 한 중반 무렵인데 그 중에서 이제 파워앰프는 마크 레빈슨, 크렐 두 브랜드가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오늘 또 우리 귀한 공간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좀 감회가 어떠신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갔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특히 마크 50이 새로 나오면서 이걸 하나의 계기로 모여서 이렇게 우리 다시 옛날 같이 들으니까 마치 고향에 오는 듯한 느낌들 듣고 이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을 우리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즐겨오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많이 젖어서 살아왔다가 바쁜 일상에 자꾸만 잊고 살았다가 또 다시 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으니까 마음이 아주 개운하고 좋습니다. 수도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마크 레빈슨 앞에 놓인 거 보니까 좀 어떤지 좀 디자인적으로 느낌 어떤지요? 저는 500 시리즈를 오래 썼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은 좀 친숙해요. 좀 디자인 기본적인 그 코드가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궁금한 거는 전 이제 스탠다드 버전인 500 시리즈를 써왔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좋아졌을까? 뭐가 달라졌을까?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하는 기대감 그런 거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분들 워낙 하이엔드들 다 좋아하고 저도 뭐 하드코어한 하이엔드들 많이 써봤지만 일단 마크 레빈슨이 4대 내지 8개의 플래그십 모델 앞에 있으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 압도당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슴이 네. 웅장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왜 파워앰프가 4덩어리가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사용하는 스피커인 루나1이 하이하고 로우 부분이 크로스오버가 바깥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마크 레빈슨 53 위에 보면은 네모나게 올라가 있는 기기가 FM 어쿠스틱에서 만든 크로스오버예요. 많은 종류의 크로스오버가 있지만 FM 어쿠스틱을 제일 좋다고 평가들을 하죠. 저 FM 어쿠스틱으로 프리앰프가 연결이 되면은 FM 어쿠스틱 크로스오버가 하이와 로우 영역을 분리를 해서 각각 파워앰프로 보내고, 파워앰프도 이제 4덩어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스피커에 연결할 때 케이블도 스피커 케이블이 2페어가 필요하고, 여러모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긴 하지만은 원래 크로스오버는 바깥으로 뽑혀서 나오는 게 성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죠. 네. 또 오늘 덕분에 또 케이블들도 정말 화려한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케이블 우리 예. 저기 임동희 씨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케이블 트랜스페어런트사 제품 워낙 고가 하이엔드 케이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오퍼스 등급 케이블을 2조가 연결이 돼 있고요. 이 케이블은 진짜 외모만큼이나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좀 수긍하시는, 그레이드를 논할 필요가 없는 완성도 높은 케이블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크 레빈슨 제품이랑 트랜스페어런트 제품이랑 이렇게 맞물렸을 때 저는 시너지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생각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음악 한번 들어보죠. 예. I know that one of them is just right for me. Waiting for me, I know somewhere somebody tell me round the world. Sometimes I catch myself wondering why the rain falls upon us and takes away the sunshine. 네. 지금까지 한 5곡 정도 들어봤는데요. ML50으로 똑같은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바꿔보죠. 예, 이제 드디어 ML50 내 덩어리에 불이 켜졌네요. 예. 새 거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 자식들이라서 더 애정이 갑니다만. 조명이 켜지니까 좀 존재감이 좀 확 하는데. 저게 이제 슈퍼카 느낌을 준 거예요. 왜냐면 슈퍼카들이 8기통, 12기통 엔진들을 뒤에 이제 오픈을 하잖아요. 그래?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앰프들이 좀 이렇게 회로를 단축시켜가지고 효율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마크 레빈슨 ML50 같은 경우는 전공법으로 다시 회귀하자 해가지고 본인들이 회로에 대한 자신감, 부품들 선별이라던가 아니면 아트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볼 사람들 봐라 하는 어떤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ML50 분석적으로 많이 들으셨던 동현님, 외관 디자인이나 아트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 좀 해주시죠. ML50은 제가 뭐 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50주년 기념작이라서 마크 레빈슨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제품 기획자가 한번 싹 훑은 것 같아요. 정말 작정하고 50년을 기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핸들 최초의 파워앰프인 ML2에서 가져왔고, 536을 베이스로 셰시를 했지만 전면 패널에 마크 레빈슨 로고 불 들어오는 거는 53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몇 가지 모델들이 이렇게 오마주를 해가지고 곳곳에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약간 좀 진짜 50주년다운 역사적인 모델로 이렇게 좀 형상화를 시킨 것 같아요. 영롱하게 빛나는 빨간 불이 더 좀 존재감을 드러내게끔 해주는 스페셜 모델다운 그런 포스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원태님은 이제 수년간 진짜 막 그 53 저 네 덩어리를 놓고 계속 리스닝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ML50 네 덩어리 불들이 들어온 거 보니까 어떠신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퍼런스 파워앰프의 모델 계보가 있죠. 하이엔드 쪽에서는 33이라는 모델이 거의 전설적인 모델이었어요. 뭐 전기 떨어지는 대형 기기죠. 전기 엄청 먹었죠. 클래스 A였고,
근데 이 33은 타워형이었어요. 53하고 똑같이 타워형이었는데 이 박스 형태의 것은 33을 레퍼런스 모델로 해서 그 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엄청난 히트를 쳤던 게 330 시리즈가 있었어요. 뭐 331, 332, 333 해가지고 33 뒤에 세 자릿수로 달아붙는 게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용산을 완전히 휘저었던 모델들인데 그게 박스 형태로 저런 베이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한 10몇 년 만에 등장하는 레퍼런스 모델의 계보라고요. 마크 레빈슨 50은 330 시리즈의 향수를 불러일으켜요. 그때 이런 형태의 마크 레빈슨 앰프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었거든요. 그때 웬만한 하이엔드 유저들은 다 한 대씩 갖고 있었던 시절인데 그때가 떠올라요. 근데 그때보다는 이 색상이 더 은은하죠. 그때는 굉장히 밝은 적색이었는데 지금 약간 은은하게 비치는 고급스러운 모델로 만들었어요. 열나는 것도 과거에 진짜 ML2 20.6이라던가 33에 버금갈 정도로 열이 많이 나는데 다 이유가 있죠. 사실 AB 클래스 제품이기는 해요. 근데 A 클래스 구간을 베이스 모델인 536 대비 7배 정도를 늘렸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가정에서 ML50으로 실제 볼륨 청취할 때는 그냥 순 A 클래스 앰프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한 10W? 뭐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한 15W, 16W 이상을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25W까지 A 클래스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 저전력에서는 거의 다 AB를 쓰는데 보통 이런 앰프 놓고 저전력으로 소리를 듣진 않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순 A라고 봐야 되는 거죠. 20W 이상으로는 AB로 전환돼서 425W까지의 출력을 보이는 그런 특성을 갖는데 어쨌든 베이스 모델인 536 대비 A 클래스 구간이 7배나 늘어났고 아이돌 소비 전류가 536은 한 330W? 뭐 요 남짓인데 520W였나요? 아무튼 530W인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훨씬 발열량 자체가 달라요. 이 지금 조금 지나면 여기가 되게 훈훈하게 달아오를 겁니다. 지금 에어컨 2대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크 레빈스 53이 마크 레빈슨 50보다 확실히 좋은 거 하나는 덜 뜨겁다는 거. D 클래스의 최강자였고 D 클래스가 약간 변형된 E 클래스였는데 저도 이제 파워 트랜스포머는 되게 큰 걸 썼어요. 그래도 이렇게 뜨겁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D 클래스의 가장 진보적인 제품이었던 마크 레빈슨 53과 거의 A 클래스 동작에 가까운 ML50의 대결이라 봐도 되겠네요. 그럼 한번 우리 궁금했던 청음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as going to take us home? 그러려고 그랬어 돌아가려 설마 하는 그런 미련 때문에 나도 가요 이제라도 널 지울 거야. 자, ML50 감상해 보셨는데 원태님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그냥 총평 먼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마크 레빈슨이 레퍼런스 앰프를 만들 때는 항상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만들어요. 레퍼런스 모델을 자주 안 내죠. 뭐 한 10년에 한 번씩, 15년에 한 번씩 내는데 지금 이제 33, 53, 50으로 지금 이어진 거예요. 소리의 성향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옛날 33 때부터 오는 탄성이 좋고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은 저역, 응답성이 빠르죠. 순 A 클래스이기 때문에 중간에 피킹 문제가 없어서 굉장히 소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또 강점이 있죠. 마크 레빈슨 고유의 뉴트럴하고 투명한 소리의 계보는 마크 레빈슨 50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음질적 특성은 마크 레빈슨 53보다는 저역, 고역 모두 다 많이 개선이 됐네요. 저역만 넣고 보자면 어떠한 딱 차이가 있던가요? 우리가 왜 크리티컬 리스닝이라는 걸 예전부터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마크 레빈슨 53도 저역이 굉장히 특장점이었어요. 굉장히 저역이 단단하고 깊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50은 53에 비해서 저역의 해상도가 더 좋아졌네요. 저역의 잔향성이 강화되면서 뒤에서 받쳐주는 소리가 더 단단해지면은 고역이 자연적으로 더 돋보이게 돼 있거든요.
천우님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면이 어떤 부분이었는지요? 저는 처음에 53으로 들었을 때도, 이 정도면 뭐, 죽을 때까지 들어도 후회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음이 나오면서 느낀 거는, 소리가 가벼운데? 이거는 뭐냐면, 뭐, 저음이 안 나오는 가벼운 게 아니라, 너무 소리가 쉽게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보컬이 그냥 가볍게 탁탁 터져 나오더라고요, 소리가. 마크 레빈슨의 기본적인 사운드를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소리가 어두워요. 다크 레빈슨. 다크 레빈슨. 맞아요. 다크레빈슨이란 말 유명해요. 그래서 저도 소리가 그것 때문에. 어두워요. 뭐 좋은 건 중력이 중요하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오래 들으면 심심해서 바꾸게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좀 아니네요. 저도 50을 딱 듣고 나서 와 이거는 좀 승부할 만하다 했던 점이 좀 좋게 얘기해 주셨지만 어찌됐든 많은 하이엔드 유저분들께서 그 다크함 때문에 사실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50은 그런 게 정말 싹 없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희망을 가졌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무엇보다도 제일 많이 이제 50을 탐구하셨던 동현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게 초대형기로 들으면 더 속속들이 더 잘 파헤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들을 때보다 그런 차이점이 잘 드러나는 것 같고요. ML50 연결하기 전까지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만에 들어도 정말 완성도가 대단한 시스템이다. 피어 오르고 뭐 정보량이나 반응성이나 이거 뭐 너무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 ML50이 들어오니까 앰프를 평가하는 모든 지표에서 저는 개선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 노이즈 플로어가 낮아지고 투명하기 때문에 정보량이 더 드러나고 저역 반응성이 좋아지고 그래서 뭔가 음의 윤곽, 끝 윤곽 표현도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53 재생음과는 또 몇 단계 좀 다른 차원의 재생음을 들려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마크 레빈슨 50 같은 종류의 앰프의 음질적 특성을 잘 살리려면은 무대가 넓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앰프를 선택할 때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프리앰프가 좀 애매하면 뭐 DAC에 직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프리앰프를 잘못하게 되면은 무대를 좁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크 레빈슨은 투명성이 좋고 무대를 넓게 쓰면 넓게 쓸수록 그 자기의 성능을 발휘하는 앰프이기 때문에 가급적 무대를 넓게 만들고 환경을 그렇게 꾸며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 50전 기념 모델이 이런 디자인으로 나온다고 그림만 봤을 때는 좀 실망했어요. 왜냐면 레퍼런스 라인이면 33, 53처럼 좀 타워형으로. 스탠다드한 모델과는 다른 걸로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그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믿는 구석은 있었구나, 이 양반들이. 이번 제품은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도장 깨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장 깨기가 가능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자신감이 있었던 게요. 딱 들어보고 이거는 사운드로 승부할 만하다. 그 외관이나 어떤 만듦새, 사진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거는 꼭 한번 청음을 해봐야지 진가가 드러나는 제품이구나. 마크에 뭐 실망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얘는 플래그십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말 절실하게 보여주는 제품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다음 모델이 60 시리즈로 아마 내 그렇겠죠. 생각에는 레퍼런스 나올 텐데 최소 10년에서 15년 뒤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쵸.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용자들한테는 좋은 면일 수도 있거든요. 그 라이프 사이클이 긴. 제품의 생명력이 길기도 가치를 하니까. 오래 보존해 자존심을 주려면 지켜주는 면도 있죠. 네. 네. 개인적으로는 장사하기가 참 힘듭니다. 신제품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참 너무 길게 끌고 가가지고. 장사에겐 그런데 요새 하이엔드 오디오 너무 비싸잖아요. 그건 문제 그러니까는 있어요. 마크 레빈슨이 옛날에는 하이엔드 중에 제일 비싼 브랜드였는데 그렇죠. 요새는 비싼 브랜드가 아니에요. 제품의 크기도 과도하게 크지 않고 뭔가 과장된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새 하이엔드의 거품하고는 조금 더 다른 길로 가지 않나. 되게 공감 가는 말씀을 좀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거나 비싸거나 플래그십들이 나오면 기대하는 것들이 지금 되게 과도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비싸지고 더 크고. 근데 저는 이게 그 부분을 너무 잘 제어를 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정말 과하지 않으면서도 사운드는 훨씬 좋게 만들었다는 면에서 되게 저는 좋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보여지는 것과 실제로 얘를 알게 되는 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여지는 것보다 얘는 훨씬 갖고 있는 내재된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큰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 음질이 하이엔드여서 가격이 따라서 높이 책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처음부터 럭셔리 시장을 겨냥을 해가지고 가격부터 오버프라이스 시켜놓고 하는 제품들이 너무 많지요.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마크 레빈슨 같은 브랜드는 과거에 하이엔드 오디오를 대표하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최근에 그 오버프라이스 된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난무하는 럭셔리 시장의 추세를 따라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레퍼런스 모델인 마크 레빈슨 50을 내면서 어마어마한 가격을 붙였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제품이 음질적으로 하이엔드라는 거를 표현하고 마크 레빈슨은 마크 레빈슨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품을 만든 거지, 럭셔리 시장에 진입을 해가지고는 가격으로 비싼 가격으로 막 하겠다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여줘서 본류를 지키고 있구나. 그래도 하이엔드 오디오의 종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는 반가워요. 네, 오늘 마크 레빈슨 50주년 기념작 ML50 파워앰프를 놓고 전문가분들, 마크 레빈슨 오랜 사용자분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상으로나마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